평범한 고등학생인 사카마츠 킨지로는 남모를 무시무시한 고충을 겪으며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이 자신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닿으면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극심한 여성 공포증이었습니다.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심지어 코피까지 쏟아지는 체질 탓에 그는 늘 여학생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킨지로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처럼 조용한 별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유독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마음 편히 볼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문을 열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선 순간 킨지로는 그곳에 이미 다른 누군가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학교 이사장 가문의 아가씨를 그림자처럼 보조하는 최고의 미소년 집사 코노의 스바루였습니다. 스바루는 수많은 여학생의 우상이자 완벽한 매너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조각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스바루는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무언가에 극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킨지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굳어버린 채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스바루가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둘 풀더니 상의를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스바루의 앞모습에는 남성에게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압박 붕대가 꽁꽁 감겨 있었습니다. 붕대 위로 완연히 드러난 가녀린 어깨 라인과 굴곡은 그녀가 명백한 여성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킨지로는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뇌 정지가 온 듯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순간 고개를 돌린 스바루가 문가에 서 있는 킨지로와 정확하게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정적이 깨지고 정체를 들킨 스바루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정광석화처럼 킨지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무술의 달인인 그녀의 강력한 발차기가 킨지로의 귀 바로 옆 화장실 벽면을 거칠게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과 위압감에 압도된 킨지로는 꼼짝없이 벽과 스바루의 몸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서움도 잠시, 눈앞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여성의 향기와 밀착된 신체 때문에 공포증이 발동했습니다. 결국 킨지로는 한계치를 넘지 못하고 코에서 붉은 코피를 분수처럼 뿜어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킨지로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낯선 소파 위에서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선명해지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고급스러운 의자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카나데였습니다. 그녀는 이 학교의 절대 권력자이자 스바루가 목숨을 걸고 보필하는 가문의 소중한 아가씨였습니다. 그 옆에는 완벽하게 집사 복장을 다시 갖춰 입은 스바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카나데는 찻잔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특유의 차분하고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거대한 비밀을 하필이면 이런 한심한 녀석에게 들키고 말았네. 킨지로는 온몸을 감싸는 불길한 기운에 소파에서 황급히 일어나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카나데는 스바루가 가문의 전통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남장을 한 채 집사 직무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학교나 외부에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스바루는 즉시 파면당할 위기였습니다. 카나데는 서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메스를 꺼내 들고는 킨지로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은빛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다가오자 킨지로는 이대로 소문 없이 제거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입을 다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겠지? 킨지로는 두 손을 격렬하게 내저으며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며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태도를 본 카나데는 갑자기 메스를 거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그녀는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바루의 비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킨지로의 여성 공포증을 치료하는 협력 작전이었습니다. 킨지로는 무시무시한 협박 뒤에 나온 뜻밖의 제안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지었습니다. 카나데는 스바루를 치료의 도구이자 파트너로 삼아 강제적인 스킨십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졸지의 훈련 대상으로 지목된 스바루는 얼굴을 붉히며 강력히 항의하려 했으나 아가씨의 명령에 가로막혔습니다. 카나데는 킨지로의 멱살을 부드럽게 잡고 귓가에 속삭이며 거부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습니다. 만약 중간에 도망치거나 작전에 실패할 경우 킨지로의 남은 고교 생활은 생지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악마 같은 아가씨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킨지로의 눈앞에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시련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킨지로는 이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서 자신의 목숨과 공포증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카나데의 협박 이후 킨지로는 매일 아침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몸 상태를 측정하는 정기 신체 검사 날이었습니다. 남장 여자라는 치명적인 비밀을 가진 스바루에게 이번 신체 검사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카나데는 교무실 뒤편에서 킨지로를 은밀하게 불러내어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만약 스바루의 진짜 성별이 오늘 들통나면 킨지로의 학교 생활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킨지로는 어떻게든 스바루가 여학생용 검사실로 가거나 남학생들과 섞이지 않도록 막아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남학생들의 신체 검사가 시작되자 스바루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며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킨지로는 주변 남학생들이 스바루에게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막았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이 상의를 탈의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스바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킨지로는 기적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스바루의 가슴 부위를 가려주기 위해 그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지나치게 밀착된 야릇한 포즈를 목격한 체육 선생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킨지로는 스바루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켰다며 무작정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킨지로는 스바루를 부축하는 척하며 재빨리 남학생들이 가득한 체육관 외부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건실 옆 빈 교실로 숨어든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바루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고군분투한 킨지로에게 붉어진 얼굴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킨지로는 밀려오는 여성 공포증 증세 때문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카나데의 치밀한 사전 작업 덕분에 스바루는 별도의 개인실에서 따로 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긴 킨지로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방과 후 교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킨지로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과 맞닥뜨렸습니다. 그곳에는 킨지로의 친여동생이자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사카마치 쿠레아가 서 있었습니다. 쿠레아는 오빠가 최근 무언가 수상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며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스바루나 카나데의 존재를 눈치챌까봐 두려워진 킨지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잡아댔습니다. 오빠의 어설픈 거짓말을 간파한 쿠레아는 즉각 강력한 레슬링 기술을 시전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킨지로는 여동생의 무자비한 관절기에 걸려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나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처참한 현장 위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지더니 우아하게 미소 짓는 카나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운전대를 잡은 집사 복장의 스바루가 차분한 눈빛으로 킨지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미소년 스바루의 모습을 본 쿠레아는 순간적으로 오빠를 놓고 얼굴을 붉히며 얼어붙었습니다. 카나데는 상황을 더욱 재밌게 만들기 위해 킨지로와 쿠레아를 모두 차에 태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킨지로는 동생과 스바루가 한 공간에 섞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바루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쿠레아는 오빠를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좁은 차 안의 뒷좌석에서 카나데와 나란히 앉게 된 킨지로는 공포증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쿠레아는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는 스바루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카나데는 운전 중인 스바루를 부려먹으며 킨지로에게 교활한 눈빛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킨지로는 백미러를 통해 스바루의 곤란해하는 표정을 확인하고 깊은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차는 어느새 킨지로의 집 앞에 도착했고 쿠레아는 스바루에게 통명스럽지만 수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나데는 내일 학교에서 새로운 임무를 주겠다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차가 완전히 떠난 후 킨지로는 마당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영혼이 가출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쿠레아는 킨지로에게 그 미소년 집사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불라며 다시 협박했습니다. 스바루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카나데의 협박과 스바루를 쟁취하려는 여동생의 압박 사이에 완전히 낀 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아침 학교 교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성들이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그 거구의 남성들 중심에는 스바루와 똑 닮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 매서운 오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등교하던 스바루는 그 중년 남성을 발견하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킨지로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중년 남성의 정체는 바로 스바루의 친아버지이자 카나데 가문의 전설적인 총집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진짜 정체와 그 주변에 얼씬거리는 킨지로의 관계를 직접 시험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킨지로는 스바루의 혹독한 아버지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남장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바루의 아버지는 거대한 오라를 뿜어내며 킨지로의 눈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킨지로의 심장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바루는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아버지 앞에 꼿꼿이 섰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집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나약해진 것은 아닌지 시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킨지로는 여성 공포증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는 세 사람이 함께 대육장에 들어가 우정을 다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바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킨지로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만약 옷을 벗게 된다면 스바루가 여자라는 사실이 그 즉시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킨지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대육장 입구에 도착하자 킨지로의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바루는 결심한 듯 킨지로에게 귓속말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최대한 가리고 증기를 이용해 시야를 차단하라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옷을 벗고 탕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가슴을 앞대로 칭칭 동여맨 채 커다란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나타났습니다. 킨지로는 스바루의 가녀린 어깨를 보고 코피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남정네끼리 부끄럽게 수건을 두르고 있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킨지로는 즉시 스바루가 최근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스바루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스바루가 탕 안으로 들어오자 뜨거운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킨지로는 여성 공포증 발작을 억제하며 스바루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킨지로의 무례한 행동에 격분하며 당장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위기의 순간 킨지로는 뜨거운 물을 아버지의 얼굴 쪽으로 튀기며 주의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하며 눈을 비볐고 그 틈을 타 스바루가 몸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스바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킨지로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날려 아버지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졸지에 두 남자가 탕 안에서 엉겨붙는 민망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스바루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욕실 밖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혼자 남은 킨지로는 아버지의 분노 어린 설교를 1시간 넘게 들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방으로 돌아온 킨지로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스바루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스바루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여성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킨지로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여성 공포증의 증상이 도지려했습니다. 스바루는 킨지로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가 아직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아침 두 사람을 데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 훈련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과연 내일의 훈련에서 킨지로는 스바루의 비밀을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비밀 팬클럽 회원들이 스바루와 킨지로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몰래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킨지로가 스바루의 몸을 더듬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팬클럽 리더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 사진을 내일 전교생에게 공개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킨지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지만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킨지로의 휴대전화로 수백 개의 메시지 알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확인한 킨지로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스바루와 자신의 은밀한 욕실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온천 욕실 속 두 사람의 사진을 본 지로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이 학교 전체에 퍼진다면 스바루가 남장 여자라는 비밀은 물론이고 집사 자격마저 박탈당할 게 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학교 내 스바루 팬클럽의 핵심 멤버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지로에게 당장 스바루의 곁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면 이 사진을 전교생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로는 자신의 여성 공포증 때문에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완벽한 제복 차림의 스바루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등판했습니다.
스바루는 지로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당장 그 비열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가씨의 지시를 받고 달려온 스바루의 위험에 압도된 팬클럽 멤버들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챙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스바루는 바닥에 주저앉은 지로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로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스바루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가씨는 기분 전환과 다가올 학교 행사를 위해 두 사람에게 수영복 쇼핑 데이트를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쇼핑몰에 도착한 지로와 사복 차림의 스바루는 엄청난 규모의 수영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멋진 집사 복장 대신 귀여운 사복 마린룩을 입은 스바루를 보며 지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스바루는 화려한 비키니와 프릴이 달린 수영복들을 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로에게 어떤 스타일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냐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지로는 밀려드는 여성용 수영복의 향연과 스바루의 질문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스바루는 마음을 굳게 먹은 듯 하얀색 프릴 원피스 수영복을 들고 피팅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팅룸 커튼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지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기했습니다. 이윽고 하얀 커튼이 스르륵 열리며 수영복을 입은 스바루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보이시한 매력은 온데간데없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의 자태가 지로의 시선을 완벽히 사로잡았습니다. 지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스바루의 모습에 넋을 잃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스바루는 이상하냐며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로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 어울린다고 진심을 담아 외쳤습니다. 지로의 진심 어린 찬사에 스바루의 얼굴 가득 천사 같은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쇼핑몰 옥상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이 스바루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스치며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남장 집사로서 살아가며 느꼈던 외로움과 언제 정체가 들킬지 몰라 두려웠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로를 만나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서 매일이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로는 용기를 내어 스바루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비밀과 미소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순간 지로는 자신이 여성인 스바루의 손을 잡고도 공포증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바루라는 존재 자체가 지로의 고질적인 여성 공포증마저 완벽하게 치유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며 노을빛 아래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첫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축제 날이 다가왔고 아가씨와 지로의 무시무시한 여동생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바루는 여전히 멋진 집사 복장으로 아가씨의 옆을 지켰지만 지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달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로는 더 이상 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기 시작하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란스러운 틈을 타 스바루는 지로의 곁으로 다가와 아무도 모르게 그의 손가락을 살포시 깍지 껴 잡았습니다. 지로와 스바루는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 서로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자 동반자가 될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여성 공포증 소년과 남장 여자 집사의 아슬아슬했던 비밀 소동은 마침내 완벽하고 찬란한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